하지만 마음속으론 한니발도 초조했어. 카푸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 전체 동맹의 구심점이었어. 이곳이 무너지면 이탈리아에 남은 그의 입지는 뿌리째 흔들릴 거야. 같은 시각 로마 진영에선 병사들이 침착하게 포위를 조이고 있었어. 카푸아를 둘러싼 로마군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지. 성벽을 마주보는 로마군 지휘관은 부관들에게 지시했어. 저들이 지쳐서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자. 저기 있는 한니발은 전투를 원하겠지만 우린 그런 무대를 주지 않을 거야. 로마군 진지마다 철저한 감시망과 수비태세가 구축되었고 그 어떤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 성 안의 시민들과 병사들은 점점 식량이 줄어들고 불안이 커졌어. 성벽 위에서 밤낮으로 지켜보는 로마군 진지는 끝이 없을 만큼 빽빽했고 구원군이 정말 올 수 있을지 모두가 의심했지. 병사들 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장군님은 우릴 구하러 왔지만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병사들 사이에서 천천히 걷던 한니발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 그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어. 이 도시를 쉽게 내주진 않을 거야. 로마가 우리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싸울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성벽이 무너져도 우린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한니발의 단호한 목소리에 병사들은 잠시나마 힘을 얻었어. 그의 말이 다시 병사들의 마음에 불씨를 지핀 거야. 비록 희망은 희미했지만 한니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한니발은 지휘관들에게 조용히 명령을 내렸어. 지금 당장은 병력을 크게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로마는 우리를 그대로 고사시킬 것이다. 그래서 작지만 결정적인 기습으로 저들을 흔들어 놓을 계획이야. 그들이 자신감을 잃으면 틈이 생길 거다. 장교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긴장했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 한니발이란 이름 하나로 여기까지 온 그들이었으니까. 그날 밤 한니발은 몇 개의 작은 기병 부대를 편성해 로마군 진지 한쪽을 기습했어. 어둠 속에서 시작된 습격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지. 로마군의 외곽 초소는 쉽게 무너졌고 작은 승리의 병사들은 잠시 환호했지만 곧이어 로마군의 엄청난 병력이 몰려들었어. 불타는 횃불 아래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캄파니아 평원을 메웠지. 한니발의 작은 승리는 곧 커다란 위험으로 바뀌었고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우며 생존을 위해 후퇴해야 했어. 이 전투는 결국 작은 패배로 끝났고 병사들의 사기는 다시 떨어졌지. 한니발은 조용히 성벽 위로 돌아와 먼 바다를 바라봤어. 이미 배편으로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고 로마의 포위망은 철벽 같았어.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지. 로마가 우리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려 하고 있어. 병사들이 지치기 전에 내가 더 빨리 길을 찾아내야 해. 하지만 그는 아직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이 작은 도시 하나의 패배가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 있었으니까. 병사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 카푸아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운명도 함께 끝장난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오늘 밤도 두려움과 피로를 견디며 무기를 붙잡았지. 한니발은 스스로 다짐했어. 이 순간 포기할 수 없다고. 그의 가슴 속엔 아직도 불씨 같은 결의가 살아있었지. 이렇게 캄파니아 평원의 밤은 길고 어두웠어. 성벽 위에 선 한니발과 그 병사들, 그리고 그들을 포위한 로마군까지 모두가 내일을 기다리며 숨죽였지. 이제 전쟁은 누구의 인내력이 더 강한지 시험하는 단계로 들어갔어. 한니발은 이 고립된 성벽 위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략과 결의를 걸고 로마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끝에서 누가 승리를 쥘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어.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던 그날 밤
캄파니아 평원의 바람은 차갑고 매서웠어. 카푸아를 포위한 로마군의 긴 진영은 수천 개의 횃불로 밝게 타올라 마치 땅 위에 또 하나의 별자리를 만들어 놓은 듯 보였지. 그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며 성벽 너머의 카푸아를 옥죄고 있었어. 그 촘촘한 포위망은 단지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로마인들의 집요하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져진 것이었지. 한니발은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의 눈동자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고요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 포위망의 완벽한 배치와 빈틈없는 방어선을 보며 한니발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 로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주지 않겠군. 정면 충돌을 피해가며 우릴 천천히 말라 죽이려 하고 있어. 옆에 있던 누미디아 기병대장 마그발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장군, 포위망이 너무 견고합니다. 작은 기습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니발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눈빛엔 피로와 고민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었지. 그는 마그발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 포위망 전체를 뚫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카푸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전해야 해.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그걸 노릴 거야. 곧이어 그는 몇몇 누미디아 기병대를 소집해 명령을 내렸어. 로마군 진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쪽을 기습해 성벽에 가까이 다가가라. 포위망 전체를 깨부수진 못하더라도 성 안에 있는 병사들과 시민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야 해. 누미디아 기병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지. 잠시 뒤 누미디아 기병들이 어둠을 틈타 조용히 로마군의 진영 쪽으로 움직였어.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들은 경계를 살피는 로마 초병의 눈을 피해 순식간에 포위망을 돌파해 들어갔지. 로마군 진영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습에 작은 혼란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누미디아 기병 몇몇이 성벽 아래에 도착했어. 성벽 위에 카푸아 병사들과 시민들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곧 그들이 한니발의 기병임을 깨닫고 환호성을 터뜨렸어. 한니발이다. 그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성 안에 잠시나마 희망이 살아났고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환호했지. 기병대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들이 가져온 보급품과 메시지를 전달한 후 로마군이 몰려들기 전에 다시 재빨리 포위망을 빠져나갔어. 한니발은 이 작은 승리를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거란 사실도 알고 있었어. 로마군은 이 작은 빈틈을 발견하고 곧바로 방어를 더욱 강화했으니까 더 이상 같은 방식의 기습은 불가능하다는 걸 그는 깨달았지. 다음 날 새벽 로마군 진영은 밤사이 있었던 작은 기습에 더욱 단단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어. 로마의 장군들은 부하들에게 지시했지. 이제부터는 작은 틈도 용납하지 않을 거다. 저들의 기습은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게 만들 뿐이다. 카푸아가 스스로 굶주려 항복할 때까지 결코 방어선을 풀지 마라. 로마군 병사들은 명령을 받고 더욱 굳은 표정으로 진영을 보강했고 성벽 위에 있는 카푸아 사람들의 얼굴엔 다시 어둠과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 하지만 한니발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부하들에게 새로운 작전을 논의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 이제 로마군은 우리를 완전히 가두었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나 완벽한 포위란 없어. 작은 균열이라도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지. 그때 우리가 움직일 거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고개를 끄덕였어. 한니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으니까. 밤이 깊어지자 한니발은 홀로 자신의 장막 앞에서 하늘을 바라봤어.
별빛은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 펼쳐진 로마군의 포위망은 더욱 견고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남아 있었어. 난 로마가 원하는 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들이 우리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알게 해주겠어. 그의 속삭임은 차가운 바람에 실려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의 결의만큼은 더욱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 카푸아 성벽 위에서는 병사들과 시민들이 다시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로마군 진영에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 캄파니아 평원은 그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지. 이 지루하고 긴 싸움에서 누가 먼저 지쳐 떨어질지, 누구의 인내가 먼저 바닥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무력으로만 결정되진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지. 한니발은 그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결의를 다졌어. 포위망 너머 카푸아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버텨내겠다고. 그의 심장 속 불씨는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었어. 기원전 212년 이탈리아 남부의 땅은 전쟁으로 갈라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여기저기 벌어져 있었어. 카푸아 외곽을 둘러싼 캄파니아 평원의 하늘엔 연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마치 긴 전쟁의 기억이 스며든 듯했지. 캄파니아 평원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언덕 위, 한니발은 군대를 멈추고 도시를 바라봤어. 그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포위된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끈질긴 의지가 담긴 거대한 성차에 같았지. 카푸아 주위로 6개 로마 군단이 빽빽이 에워싼 모습이 횃불과 병사들의 그림자로 선명히 보였어. 한니발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 그의 머릿속엔 지난 몇 달간 시도했던 수많은 계획이 떠올랐어. 나폴리 항구를 기습하려다 실패했던 일, 포추올리와 쿠마의 보급선을 끊으려 했지만 로마군의 철벽 같은 수비에 밀렸던 순간들까지 말이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중얼거렸지. 로마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지 않아. 내가 만든 판 위에서 더는 놀아나지 않겠다는 건가. 마침 부관 마그발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어. 그 역시 지친 눈으로 아래를 바라봤지. 장군, 로마군은 우리가 저들을 유인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우리가 지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한니발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 그의 마음속에서도 불안이 새우며 들었지만 그는 곧 다시 결연히 입을 열었어. 우리가 원하는 전투를 저들이 계속 회피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로마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 한다면 우린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하지. 그래서 그는 결국 근처의 로마 지배 지역을 약탈하는 작전을 택했어. 그날 밤 한니발의 병사들은 캄파니아 주변 농촌으로 쏟아져 들어갔지. 황금빛 밀밭은 불길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번졌어. 병사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이렇게 터뜨렸지만 이런 약탈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 한편 로마군은 그 모습을 보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 로마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지. 한니발은 우리를 유인하려고 도시들을 약탈하고 있다. 우리가 흔들리면 지는 거다. 저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 포위망을 더 촘촘히 유지하라. 로마군은 한니발의 약탈이 오히려 카르타고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길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시간이 갈수록 남부 이탈리아의 동맹 도시들이 한니발은 결국 약탈자일 뿐이라고 느끼게 되는 걸 노린 거야. 한니발은 약탈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의 눈빛이 어둡고 초췌해진 걸 보았어. 잠시의 약탈로 병사들의 불안과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게 전부인가? 로마가 피하는 정면 승부 대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두려움만 안겨주는 약탈밖엔 할 수 없는 건가?
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병사들을 다시 모아 조용히 말했지. 우리가 지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로마도 지치고 있을 거야. 포위망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작은 균열은 반드시 생긴다. 그 틈을 기다리고 반드시 찾아낼 거다. 병사들은 지친 몸과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결의와 확신이 그들에게 여전히 희미한 빛으로 남아 있었지. 성벽 안의 카푸아 사람들은 긴 포위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어. 한때 화려했던 도시가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잠식되어 가는 모습은 처참했지.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희미한 희망이 성벽 위에서 깜빡였어. 한니발이 이 포위망을 뚫고 들어올 거라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지. 그날 밤 한니발은 자신의 천막에서 지도를 내려다 봤어. 불안한 병사들, 흔들리는 동맹들, 그리고 로마의 견고한 방어선이 모두 그의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 있었지. 내가 놓친 게 무엇일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 그러나 곧 다시 얼굴을 들었지. 아직 시간이 있어. 로마가 나를 피해 다닌다면 내가 먼저 저들의 마음을 흔들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선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 그는 로마가 만든 틀 안에서 싸우는 대신 전혀 새로운 전술로 이 전쟁의 판을 다시 흔들겠다고 결심했어.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 그는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지시했어. 이제 로마군이 우리의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하게 해야 해. 포위망을 뚫으려는 시도 대신 다른 도시를 공격하는 척하며 저들을 분산시킬 거야. 그러다 그들이 허둥지둥하면 그 순간 카푸아를 위한 길이 열릴 수도 있어. 병사들의 눈빛에도 작은 기대가 살아났어. 한니발은 비록 지난 작전에서 좌절했지만 아직 그의 지략과 의지는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병사들도 잘 알고 있었지. 로마군의 포위망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한니발의 마음속 결의는 더 단단해졌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싸움이었으니까. 캄파니아 평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 카푸아를 지키는 이들과 포위망을 유지하는 로마군 사이에 놓인 긴장은 여전히 팽팽했지. 한니발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긴 어둠을 견디고 있었고 로마는 묵묵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결국 이 전쟁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누구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 그렇게 이탈리아 남부의 전쟁은 지독히도 긴 인내의 시험이 되어가고 있었어. 기원전 213년 시칠리아의 보석 같던 도시 시라쿠사는 이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빠져들어 있었어. 푸르던 지중해는 이제 붉게 물들었고 로마의 깃발 아래 펼쳐진 육해 합동 공세는 도시를 완전히 둘러싼 채 숨막히는 압박을 가했지. 육지에서는 마르켈루스가 이끄는 로마군 2만 명이 거대한 공성탑과 투석기를 끌고 성벽을 압박했어. 병사들의 창과 방패가 빼곡히 모여든 성벽 아래에서는 불타는 돌과 화살이 쉴 새 없이 하늘을 날았지.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때마다 흙먼지와 피가 뒤섞인 대지는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어. 성벽 위에선 시라쿠사 수비대가 끓는 기름을 퍼부었고 거대한 바위를 떨어뜨려 로마 병사들을 짓눌렀지. 바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 팔레르모에서 급파된 로마 함대는 시라쿠사의 항구를 단단히 봉쇄했지. 바닷바람 속에 뒤섞인 함성과 부딪히는 목재의 굉음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어. 시라쿠사 수비병들은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무기들, 커다란 크레인과 갈고리를 이용해 접근한 로마의 갤리선을 뒤집어 버렸어. 거대한 배가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바닷속으로 처박히면서 병사들의 비명이 찢어지는 듯 울려 퍼졌어. 마르켈루스는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지. 이 도시는 마치 악마가 지키는 듯해. 하지만 결국 함락시키고 말겠어.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명령을 내렸어. 로마군은 물러서지 않고 병력을 재정비하여 다시
성벽을 향해 돌진했어. 긴 장창과 방패의 벽이 성벽 아래로 밀려들었고 불꽃 튀는 화살과 투석구가 하늘을 가득 메웠지. 전장은 다시 핏빛으로 물들었고 땅 위엔 수백 명의 시체가 겹겹이 쌓였어. 그러나 시라쿠사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았어. 시민과 병사들은 불타는 성벽 위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 날카로운 비명과 함성이 뒤엉킨 그곳에서 시라쿠사의 젊은 수비대장 레안드로스는 병사들에게 외쳤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이곳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의 혼돈 속에서도 선명하게 울렸어. 병사들은 창과 칼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지며 로마의 공세를 막아냈지. 바다에선 또 다른 지옥이 펼쳐졌어. 로마의 갤리선이 시라쿠사 항구에 밀려들자 아르키메데스의 갈고리 장치가 다시 움직였어. 배들은 비명과 함께 물거품을 내며 가라앉았고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최후를 맞이했어. 바다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해안가에 밀려든 병사들의 시체가 끊임없이 쌓였어.